옆집 김 부장은 퇴직하고 더 잘 나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누구나 한 번쯤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느껴봤을 이 묵직한 감정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자격지심이 아닙니다. 최근 한 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감정의 실체를 아주 차가운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55세에서 69세 사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 내에서 소득 격차가 무려 6.5배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으로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즐길 때 다른 누군가는 16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내야 하는 현실.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박탈감은 지독한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격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범한 은퇴자 최진석 씨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던 그 일상이 때로는 지겨웠지만 그게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3억 원 남짓한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제야말로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금세 막막함으로 변했습니다. 퇴직 후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지. 그 휴식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이 되었습니다. 한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퇴직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 1위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뭘 하고 보내야 할지 막막할 때라고 합니다. 최진석 씨는 매일 아침 그 막막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노후 자산을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고 자녀 결혼식에 퇴직금 일부를 보태주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올 현금 흐름, 즉 소득 파이프라인이 국민연금 외에는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 구조를 모두 갖춘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진석 씨의 모습이 바로 우리 대다수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진석 씨의 추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추락입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소득의 절벽에 직면한 우리 대다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도 보기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재직 시절 자신의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어떤 상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가 넣어주는 돈이 쌓이고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익률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한 은퇴자의 경험담이 유독 마음에 박힙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서 예전처럼 선뜻 내가 낼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퇴직을 실감했다. 이 말처럼 경제적인 위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추락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최 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중요한 일부로 살아왔던 그는 퇴직과 동시에 아무개 씨 혹은 누구의 아빠로만 남겨졌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퇴직 후 우울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매일같이 나누던 시시콜콜한 대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이 사라지자 그는 급격한 사회적 고립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장기 연구에서도 인간의 삶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결국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은퇴 후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성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통계는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실 겁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분명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진석 씨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옆집에 잘 나가는 김 부장, 김성훈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그의 바쁨은 과거 회사에서의 그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넥타이 대신 편한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재직 중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꾸준히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악착같이 챙겼고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상품을 조정하며 자신의 노후 자산을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무리하게 치킨집을 차리는 대신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30% 넘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바로 이 꾸준한 현금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씨가 정말 잘 나가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자신의 30년 경력을 살려 한 중소기업에 일주일에 2번 단기 컨설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사회의 일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그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김성훈 씨의 성공 비결은 2가지 자본을 잘 관리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금융 자본입니다. 그는 3층 연금의 중요성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노후의 튼튼한 기초로 삼고 퇴직연금 IRP로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신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많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세쯤 물러나 72세에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무려 23년이라는 긴 가교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성훈 씨는 이 기간을 소득이 끊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더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최진석 씨의 현실에서 희망적인 김성훈 씨의 미래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고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막연히 옆집을 부러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 보십시오. 먼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된 금액을 주는 DB형인지 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DC형인지 DC형이라면 지금 어떤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률은 몇 %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해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손에 쥐면 자녀에게 혹은 사기성 투자에 깨먹기 딱 좋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며 세금 혜택을 받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처럼 국가가 보증하고 세제 혜택까지 주는
좋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보는 곧 당신의 노후 자산입니다. 마지막 셋째, 직업이 아닌 나만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평생 다닌 회사나 직함에만 두지 마십시오. 퇴직하기 전부터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퇴직 후 당신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액수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 느끼는 초라함과 상실감,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지하고 오늘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숨 쉬며 이 영상을 본 당신이 훗날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김성훈 씨가 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